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73세 이런 며느리를 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어있던 우리 집 2층에 아들과 새 며느리가 들어온 날, 제 평생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집은 반이 자기 거라 하고 이사 첫날부터 밥상과 집안까지 전부 고치라고 하는 며느리. 과연 저는 5년 뒤 이들을 이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1장. 비어버린 2층과 굴러온 왼수.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올해 73이 된 저 이정자입니다. 요즘도 동네 복지관에서 수영 강습받고 매주 목요일엔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당연하죠. 제가 젊어서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는데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민준이 키우고 이 집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긴 세월을 말로 다 못해요. 거기다 세상이 저를 무너뜨리려 든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집 대문 앞에 서서 이를 악물었죠. 이정자, 너는 쓰러지면 안 된다고요. 남편은 아들 민준이가 대학 들어가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2층 단독주택 덕분에 그럭저럭 허리 펴고 살 수 있었죠.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세를 놓아 꼬박꼬박 월세를 받았어요. 그게 제 노후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집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가끔 생각해요. 남편이 피땀으로 마련하고 제가 허리 휘어가며 지켜온 이 작은 집 하나가 제 평생의 방패였으니까요. 그날은 2층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이었어요. 5년이나 살면서 어찌나 깨끗하게 쓰셨는지 떠나실 때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허리를 굽신거리는데 저도 괜히 콧등이 찡하더군요. 그분들 나가는 걸 다 배웅하고 나서 제가 직접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이란 창문을 다 활짝 열었어요. 그래도 속이 시원하네. 오랜만에 텅 빈 2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방 2개의 거실 겸 주방, 옥상은 세입자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해뒀고요.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엔 딱인 크기예요. 제가 마당에서 고추 말리고 장독대 관리하는 거 방해받기 싫어서 아예 공간을 그렇게 나눴죠. 청소기를 싹 밀고 걸레질까지 끝내고 2층 베란다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었죠. 사모님 2층 빠졌다면서요? 지금 줄 선 사람이 셋이에요. 신혼부부들인데 보증금도 지금보다 2천은 더 올릴 수 있어요. 솔깃하죠.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그래요. 제일 깔끔하게 쓸 것 같은 사람으로 알아봐 주세요. 끊으려는데 사장이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이 사장님, 요즘 전세가 금값이라 월세로 돌려도 돼요. 월 70은 받아요. 내가 손님 데리고 내일. 그런데 저는 뭔가 마음이 걸렸어요. 그냥 하루 이틀이라도 이 공간을 비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기다려요. 내가 좀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그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번엔 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놈은 어지간해선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거든요. 무슨 돈 갚을 날이라도 됐나 싶었죠. 엄마, 나 민준이야. 알아, 이놈아. 내 목소리를 내가 모르겠냐. 웬일이야? 그게 엄마 저녁에 뭐해? 뭐 하긴 밥이나 먹겠지. 저녁에 잠깐 들를게. 할 말도 있고 소개할 사람도 있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올 것이 왔구나 싶기도 했죠. 민준이가 벌써 34이거든요. 장가는 가야지요. 여자야? 하고 툭 던지듯 물었어요. 아, 엄마는 보면 알아. 저녁 7시쯤 갈게. 맛있는 거 해줘. 이놈은 꼭 할 말만 하고 뚝 끊어요. 지금이 4시인데 장볼 시간도 마땅치 않았죠. 에이, 이 자식. 뭘 해줘? 투덜거리면서도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소개하는 여자라는데 대충 먹일 순 없잖아요. 갈비라도 재울까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단골 한정식집에 전화해서 제일 비싼 갈비찜이랑 잡채, 모둠전을 시켰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7시가 딱 되니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띠띠. 엄마 나왔어. 시끄럽다 이놈아. 신발 정리하고 들어와. 민준이가 먼저 쭈뼛거리며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웬 아가씨가 하나 들어오는데 첫인상이 참 뭐라 표현하기가 그랬어요. 예쁘장하긴 한데 뭐랄까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빤히 쳐다보더군요. 보통 시어머니 될 사람 집에 처음 오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아니면 싹싹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 서하은이라고 하더군요.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실을 무슨 모델하우스 구경 온 사람처럼 휙 둘러보더군요. 왔으면 인사드려야지. 민준이가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안녕하세요. 서하은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한데 영혼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고 어서 와요 앉아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하고 웃으며 손짓했죠. 식탁에 식혀둔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 내놨어요. 반찬은 별거 없는데 많이 먹어요. 하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거짓말이죠. 민준이가 저한테 하은이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아, 네. 민준 씨한테도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내 칭찬을 했을 리가 없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계신다고.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심심하게 계신다고.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아침마다 수영도 가야 하고 복지관에서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야 하는데요. 그날 저녁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영 불편했어요. 하은이는 젓가락만 깨작거리더군요. 하은 씨, 입에 안 맞아요? 이 집 갈비찜이 아주 맛있는데. 아니요, 맛있어요, 어머님. 근데 제가 고기 잡내에 좀 예민해서요. 이 집은 향신료를 좀 많이 쓰나 봐요. 세상에 제가 30년 넘게 다닌 단골집이고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집인데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가 끝났어요. 과일을 내오는데 민준이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해봐라. 아까부터 뜸 들이더니 저 하은이랑 결혼해요. 날은 잡았어요. 다음 달이요. 다음 달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상견례는커녕 여자친구 소개도 오늘 처음 시켜놓고 다음 달에 결혼이라니요. 이민준, 너 지금 장난해? 기가 막혔죠. 그래도 아들이 하겠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그래, 너희 둘이 좋다는데 내가 뭘. 집은 알아봤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바닥을 보더군요. 엄마, 그게 사실 돈이 없어요.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올 줄은 알았어요. 아들이 장가를 간다 했을 때부터 어딘가에서 이 집 2층이 이야기에 등장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늘 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집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그게 평생을 좌우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장. 2층에 왼수, 이사를 오다. 여러분, 이야기 계속 들어보실래요? 민준이가 바닥을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게 사실 돈이 없어요.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도가 안 나오고. 하은이는 옆에서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꼭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돈 없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너 대학 보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저도 모르게 쌀쌀맞게 말했네요. 알아, 엄마. 아는데 그래도. 민준이가 우물쭈물하는데 하은이가 톡 쏘더군요. 어머님, 저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이 집 2층 비었다면서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놈이 그것까지 다 말했구나. 2층 세입자 오늘 나갔어. 잘 됐네요. 하은이가 활짝 웃었어요. 오늘 처음 본 진짜 웃음이었죠. 어차피 세 주실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요. 그럼 어머님도 좋고 저희도 좋고. 안 그래요, 민준 씨? 그렇지, 엄마. 민준이가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보증금 2천에 월 70만 원. 1년이면 840이고 5년이면 4천이 넘는 돈이었죠. 싫어. 제가 잘라 말했어요. 왜 싫으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민준 씨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반은 민준 씨 집 아닌가요? 정말 태어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뭐 같은 소리 할 거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국 조건을 달았어요. 딱 5년이야. 5년 동안 2층에서 너희 둘이 악착같이 돈 모아. 그리고 5년 뒤에는 무조건 분가해. 그때 가서 돈 없다는 소리, 딴소리 없기야. 이건 공짜로 방 주는 거 아니야. 5년 동안 돈 모을 시간 주는 거지. 알겠어? 민준이는 신이 나서 알았어. 엄마 고마워하고 난리였죠. 그런데 하은이는 그 순간에도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면서 저를 보는데 그게 꼭 겨우 5년 하고 비웃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어머님, 그럼 저희 들어오기 전에 2층 도배랑 장판은 새로 해주시는 거죠? 제가 비염이 심해서 먼지 나는 건 딱 질색이거든요. 그리고 주방 싱크대도 너무 낡았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본 게 있는데 그걸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왕이면 화장실 변기도 최신형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생각 하나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아니라 박혀있던 세입자보다 더한 것을 드렸구나 싶었죠. 그렇게 2층을 아들 내외에게 드리기로 한 날부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도배 색깔 하나도 제 의견은 없었어요. 하은이가 매일같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이밀며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했죠. 어머님 요즘 트렌드를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차콜 그레이라고 제일 고급스러운 색이에요. 조명 딱 켜면 호텔 스위트룸 같다고요. 그러면서 싱크대는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수전은 거위목으로. 그리고 어머님 카드로 일단 긁으시고 저희가 나중에 돈 모아서 갚을게요. 5년 뒤에 나갈 때 정산하든지요. 결국 제 카드로 250만 원이 긁혔어요. 차콜 그레이 벽지와 병원 같은 화이트 장판 값으로요. 이사날이 됐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죠. 그래도 아들 첫 신혼집인데 이사하는 사람들 마시라고 꿀물도 타서 보온병에 담고 시원한 식혜도 꺼내놨어요. 아침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하라고 소고기 묵국을 끓였죠. 국이 끓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떤 며느리든 첫날은 낯설어서 어색한 거겠지. 그래, 기회를 더 줘보자.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9시가 넘도록 2층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10시에 이삿짐 센터 오기로 했는데. 기태야, 밥 먹어라. 엄마, 우리 조금만 더 잘게. 피곤해. 이놈아, 오늘 이사인데 잠이 와. 겨우겨우 민준이를 깨워서 1층으로 내려보냈더니 눈은 반쯤 감겨서 엄마 밥 하더군요. 하은이 며느리는 안 내려와. 어제 친구들이랑 뭔가 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대. 나만 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사 첫날부터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10시가 딱 되니 5톤 트럭이 골목길로 들어서더군요. 짐은 민준이가 살던 원룸에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가져오고 하은이가 결혼 전에 쓰던 짐까지 합쳐져서 그야말로 산더미였죠. 트럭 뒤에서 택시가 한 대 서더니 하은이가 내렸어요. 그것도 아주 뾰족한 구두를 신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요. 손에는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죠. 너 짐 안 싸고 어디 갔다 이제 와? 민준이가 묻더군요. 이사하면 손톱 다 망가질까봐 미리 젤 네일 받고 왔지. 예쁘지? 저한테 손톱을 쫙 펴서 보여주는데 아주 새빨간색이더군요. 하은이는 팔짱을 끼고 그늘에 서서 땀 뻘뻘 흘리는 인부 아저씨들한테 소리만 빽빽 질러댔어요. 저는 그게 민망해서 아이고 사장님 더우시죠? 이거 시원한 거 좀 드세요 하고 음료수만 날랐네요. 어머니 뭐 하세요? 그런 거 나르실 시간에 저 아저씨들 감독 좀 하세요.
저더러 감독을 하라더군요. 겨우 이사가 끝났어요. 오후 4시가 다 됐더군요.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죠. 휴, 끝났다. 엄마, 우리 뭐 먹어?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이지. 엄마가 시켜줘. 어머님, 저 짜장면 싫어해요. 밀가루 먹으면 속 더부룩하단 말이에요. 그럼 짬뽕은? 저 맵고 짠 거 못 먹는 거 몰라요? 이사 첫날에 무슨 배달 음식이에요? 재수없게. 그럼 뭐 먹지? 민준이가 울상이더군요. 어머님, 저희 이사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를 악물고 1층 제 주방으로 내려왔어요. 남은 반찬이 뭐가 있나 냉장고를 열었죠. 그래도 이사 첫날인데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어제 먹다 남은 갈비찜을 데우고 새로 겉절이를 무치고 계란말이도 두툼하게 부쳤어요. 냉동실에 있던 황태포로 북엇국까지 끓였죠. 얘들아, 밥 먹어라. 2층에서 두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더군요. 우와, 진수성찬이다. 민준이는 신이 났죠. 그런데 하은이가 식탁 의자를 빼고 왔는데 표정이 영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 밥솥은 최신형인데 어머님 댁밥솥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밥맛이 좀 푸석한 것 같아요.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갈비찜 싫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갈비찜을 한 젓가락 깨작거리더니 뱉더군요. 안 짜요? 내 입엔 딱 맞아. 내가 싱겁게 먹는 거겠지? 아니요, 이건 객관적으로 짠 거예요. 요즘 다들 저염식 하는데 어머님은 입맛을 좀 바꾸셔야겠어요. 나중에 병원 신세지기 싫으시다면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지금 나 가르치는 거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언이죠. 가족끼리 조언도 못해요? 그리고 이 겉절이 너무 매워요. 고춧가루 빼고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조미료 하나 안 쓰고 얼마나 담백하게 하시는지. 어머님도 좀 배우셔야겠어요. 배우라고요? 제가 올해 73을 바라보는데 저 애송이한테 요리를 배우라고요? 그날 밤 저는 1층 제 주방에서 그들이 먹다 남긴 그릇들을 닦으며 혼자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저것들을 무사히 내보낼 수 있을까. 그 공포 때문에 눈물이 났죠. 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굴러온 며느리가 박혀있던 세입자보다 더 독하게 굴 줄은 몰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